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27년간 외쳤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법부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다.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고요. 다만 국민이 판결 납득이 어려울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분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신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 존중해야죠.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국민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기환송심에 대한 의도적인 신속 처리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고요. 또 서부지법의 그런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징계 지금 깜깜무소식이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한 그런 침대 재판 같은 지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최근에 법관 회의에서는 또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작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대법원장의 불신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판사나 아니면은 송승현 부장판사 또한 이런 내부에서의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 사법개혁의 그런 필요성이 왜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책임이나 아니면은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문영배 오늘 그 전 대법원 헌재 권한대행의 그런 인터뷰는 헌법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면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먹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 내가 고 왕이고 사법부는 내 밑에 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기 때문에 국민을 앞세우는 겁니다.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건데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이고요. 상권 분립은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견제하게 만들어내는 제도 장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읽었는가에 대한 문영배 전 소장의 얘기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법부의 시효실에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왜냐?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재판의 당사자인데 이해 관계 속에 이해 당사자인데 본인이 얘기를 하네? 이걸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헌법 유린이고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어떤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한 겁니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국민이 판결 납득이 어려울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양 진영이 모두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좀 두루두루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